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민입니다. 오늘 되게 이 기사 한번 꼭 읽어보세요. ESG 경영, HMN 친환경 선박 투자 급한데 G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거 시리즈별로 이 김희철 기자님께서 올리시던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이제 건너뛰고,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배구조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도대체 언제나 가능할까? 문제는 태제주주인 산은과 해진공인 것으로 보인다. 그도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일지도 모른다. 산은과 해진공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HMM을 회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작 신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HMM의 경쟁력 강화에 친환경 선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만큼 향후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노후 선박 폐선이 확대되면 친환경 선박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23회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주한 10척의 LNG선 인도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4년 후반기다. 지금 당장 발주해도 2024년 말이나 2025년이 되어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HMM은 2천만 원이 넘는 지출은 일일이 산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내년부터는 해진공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산은이 지난 6월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주식 전환에 이어 지난 16일 해진공이 6천억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HM의 공동 지분율은 과반을 넘었다. 공기업이 된 셈이다. 직원들은 스스로 코스코라고 평가한다. 우리 코스코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국제 해운업계에 알려져 있다. 왜? 국영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4위의 선봉량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주가는 아시아 주요 기업 중에 가장 낮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HMM이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인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제일 낮다. 물론 전국 원양해양그룹 얘도 공기업이라고 했죠, 얘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은은 지난 6월 만기가 도래한 전화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배임이라는 핑계라도 했는데 해진공은 별다른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지분을 늘렸다. 이들은 민영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몸값이 비싸다며 구체적인 민간 매각을 얼버무려왔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지분을 40%까지 늘려 더욱 민영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해진공은 상반기에만 4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HMM이 공적 자금 6천억 원을 조기 산하하겠다는데도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해진공이 2017년 설립된 목적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맞죠? 여전히 산은과 해진공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9천억 원의 공적 자금 상환 대신 지분 확대를 선택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은 약간 여는 포커스 두고 보자고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제5 21조에 최대 주주 등의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는 시설 조항과 이거요. 기존에는 발행 시점으로 전환 가액을 결정하던 것을 전환 시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언제요? 27일이요. 근데 내가 이건 놓쳤던 거예요. 해진공은 하루 전에 26일 날 주식 전환에 대한 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환 시점으로 전환 가액이 결정될 뻔한 거를 눈치 까고 얘네 발행 시점으로 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익이 극대화되죠.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의 개정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부 기관인 산은과 해진공의 주식 전환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은은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진공은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공익과 국익인데 정작 사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를 만든 셈입니다. 최근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HMM은 내년까지 약 13조 원의 현금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드루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 해운 기관도 내년까지 현재 해상 운임 고공 비행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 최근 친환경 기조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죠. 더 이상 화석 연료 선박을 건조하지 말고 IMO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를 포함한 사업 영역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료회사인 노르웨이의 야라는 완전 전기로 자율 운송 선박을 선보이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의 산업적 생산도 개시했어요.
산업과 해진공,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당국 기관인 금융위와 기재부, 해수부는 HML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 수출 기업들이 부담한 운임은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되는 HMM의 소중한 자산이다. HM의 생존과 성장은 무력 한국의 미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섬나라와 마찬가지다. 무역 물동량의 99%가 해운에 의존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늙은 기업도 아니고 내후년에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취약 기업은 더더욱 아니다. 몸값이 비싸서 못 파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힘차게 부활한 HMM을 식물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힘차게 부활한 HMM을 식물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다. 네. 솔직히 여러분, 내가 걱정되는 건 사실 그게 있어요. 다들 알겠지만 이 2M 얘네 지금 선봉량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MM은 그에 비하면 지금 미미하게 투자했습니다. 미미하게요. 네, 미미하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만약에 다 들어와요. 물론 이런 글도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중소항해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다?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요, 얘네가 선봉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HMM한테 위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HMM 24,000 TU 있어갖고 이거 제일 많다고 그러거든. 비율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얘는 죽지 않아. 얘는 왜냐면 한 번에 운송할 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난 이렇게 반론하고 싶은 거죠. 이거 어디 못 갑니까? 이거 미국 못 갑니다. 이거 미국 못 간다고. 이거 유럽 갈 수 있어. 이해돼요? 왜? 배 사이즈 도크가 크기가 배는 이따시만 한데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 왜? 노후된 이런 도크 이런 거여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선봉량 겁나게 늘렸을 때 다양한 옵션의 배들로 늘렸을 때 과연 이 안에서 HMM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튼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기사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ESG 경영 HMM 친환경 선박 투자 급한데 G 리스크의 발목. 예. 주꾸미가 솔직히 저도 동의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G 부분이죠. 이 G 부분 중에서도 제가 조금 놀랬던 거, 제가 놓쳤던 거죠. 사실 놓쳤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하루 차이로 바로 그날 전날 오후에 이거를 미리 알았을 수 있죠. 얘네는 국가기관 같은 것들이니까. 아무튼 참 절망적인 기사였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자, HMM 이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합시다. 시장 상황부터 보죠. 시장 상황은 확실하게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올랐구나. 미안. 올랐구나. 얘는 또 1000선 넘었네. 코스피 같은 거는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장 선물지수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제자 사실 다우존스는 올랐었고 기술주는 좀 밀렸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조금은 안정화해서 찾아가는 건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르고 있죠. 자, HMM HMM 시간의 단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를 봤을 때 보합이에요. 오늘 뭐가 세하죠. 얘네 심지어 많이 샀네요. 많이 사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얘네가 근데 세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뭔지 알죠? 혹시 떡상 시키면서, 왜냐 이렇게 밑에서 얘네가 잡았으면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도 이익 보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한번 시세 주면서 팔아짓기 확률이 크니까 이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2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만원 되려면 20% 올려야 되거든요. 3만원은 좀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사들였고 개인들은 나갔네요. 뭐 좋습니다. 개인들 나가는 건 저는 언제나 환영이고,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해지냐면, 자, 옛날로 한번 쳐봤어요. 지금 옛날 걸로 쳐봤는데 이 당시에 개인들이 좀 샀었고, 이거 옛날이죠. 이때 아예 HMM 시세 없을 때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들였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다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다시피 이제 잘 오르고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거, 기관들이 오히려 사들이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게 그냥 좋게 그냥 희망으로 돌리는 거지만, 좋게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요,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가 프로그램 창구도 좀 많이 샀나 봅니다.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매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오늘은 공매도가 또 좀 줄었네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막 14% 했다가 막 1%까지 떨어졌다가 또 11% 올랐다. 이거는 지금 뭔가 방향성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대차 잔고일 것 같은데 어쨌든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자 대체 잔고까지 봤을 때 어쨌든 늘었네요. 일단 늘었는데 근데 대체 거래 잔고는 좀 줄었네요. 좀 줄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좀 많이 줄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진짜 뭐 일단 1조 이하라도 좀 내려가자. 무슨 말인지 알지? 1조 이하로라도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HML 투자하고 계신 수많은 아직까지 갖고 계신 수많은 물린 우리 여러분 지금 HML 어쨌든 이제 500% 아니 200% 아니 뭐야 50% 이제 반 이상 하락은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게 막 사람들은 그래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뭐 계단식 하락인 것 같잖아. 뚝, 둥, 뚝, 둥, 뚝, 하나 또 둥. 근데 주꾸미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22,000원 선이 이제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건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왜 이걸 계산했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되는 이 물량을 감안했을 때 11조라는 시총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직전 날이 11조였거든요.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이 가격이 와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HMM 참 힘든데 어쨌든 올바른 기사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끼리 좀 화이팅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지해서 언젠가는 주린이어서 주퍼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